척 슈머는 연방 상원의 지금 원내 총무, 그러니까 지금 상원의 리더고요. 민주당 대표지만 낸시 펠로시는 지금 하원을 이끌고 있는 하원 의장이죠. 상원의 의장은 부통령이 맡기 때문에, 근데 집권당, 그 다수당의 대표가 원내 총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척 슈머한테는 그 상원 내에서 어떤 법안을 발의할지 투표를 할지 이런 진행에 대한 진행권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고, 하원 의장도 마찬가지로 하원에서 어떤 법안이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상당히 많은 권한들이 하원 의장에게 또 있죠. 근데 어쨌든 펠로시는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지금 이제 2022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 거다. 예. 몇 자리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다수당 자리를 지킬 거다. 계속해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거다. 하원에서 이렇게 기자들한테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그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별의별 비판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척 슈머는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좀 하원 민주당이 이 다수당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40%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이 민주당 상원의원들 몇 명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데요. 크리스 쿤스, 델라웨어의 크리스 쿤스, 애리조나의 마크 켈리, 그리고 크리스 반 홀랜드, 이건 메릴랜드에 있는 상원의원이고요. 델라웨어의 톰 카퍼, 그리고 콜로라도의 존 히켄루퍼, 일리노이의 딕 더빈, 이런 상원의원들과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슈머 의원은 중간선거를 50일 정도 앞두고 상원에서 민주당이 이길 확률은 60%다. 얘네들은 지들끼리도 내로남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잘 놀고 있죠. 그러니까 하원 다수당 할 거야. 이쪽에서는 야, 하원 니네들 다수당 할 거는 40%밖에 안 돼. 근데 상원은 우리가 60%는 다수당 가능성이 있어. 60% 할까?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척 슈머도 결국에는 내로남불하고 있는 거고, 이 아줌마도 지금 내로남불하고 있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은 이제 슈머는 왜 60%밖에 승률을 생각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제 설명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블레이크 마스터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지지하고 있는 블레이크 마스터스가 애리조나주에서 연방 상원 후보로 지금 낙점이 되었죠. 공화당 후보로 낙점이 됐죠. 근데 이 마스터스가 지금 상대해야 되는 현직 민주당 상원의원이 마크 켈리인데 지금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마스터스 후보가. 근데 상황이 좀 박빙입니다. 예. 뭐 애리조나도 그렇고 지금 조지아도 그렇고 연방 상원 선거가 결과를 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박빙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슈머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마가 억만장자 기부자인 피터 틸이 이 피터 틸이 민주당 정책을 폭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표를 쓴다면 경선이 고장날 수도 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상원 선거에, 그런데 그 공화당 쪽 특히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마가 기부자들이 큰 돈을 쓰게 되면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좀 위험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적은 내부에 있다고요. 지금 공화당의 적은 진짜 공화당 안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사실은 공화당하고 붙을 이 거리가 안 되는데 공화당이 작정하고 민주당하고 지금 붙으면 민주당이 지금 10중 8구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공화당 내부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이 상원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슈퍼팩을 슈퍼팩에 지금 관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상원 슈퍼팩이 애리조나에서 여름에 $800만 광고를 집행을 하기로 했던 걸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탓을 플로리다에 있는 릭 스캇 의원한테 지금 넘깁니다. 릭 스캇 상원의원 보고 그거 만회하려면은 네 개인 돈 집어넣어라 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볼 때는 거의 뭐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수준이다. 애리조나주는 좀 더 투자해서 더 많은 자금을 좀 집중시키면 메스터스가 지금 당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거기 뭐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메스터스가 승리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려운 데다가 뭐하러 돈 써? 더군다나 트럼프가 지지하는 후보가. 네. 딴 데로 돈 빼돌려. 이 지금 매코넬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네. 의지가 없고 그냥 단순하게 나와 있는 숫자들을 보고 그냥 이렇게 산술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돈 빼. 여기는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여기다가 좀 더 지원해줘.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결국은 승자 독식이니까 승자가 이기고 나면은 그 사람이 내 편 되는 거니까 돈 준 사람 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발상을 가지고 있다. 정치에서는 2등이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는 뭐 2등, 3등 다 영광을 누리지만, 금운동 해가지고 영광을 누리지만, 정치에서는 1등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패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이 정치판이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 내에서 결집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의지를 가지고 있는 후보들한테 도움을 주자라는 쪽으로 그래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건데, 그냥 미래를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나타나는 것을 보고 판단해서 여기는 돈 빼, 여기는 돈 넣어,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치 매코넬이 하는 방식이 그럼 그렇다. 상원 쟁탈전이 격화되는 가운데에서 펠로시와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어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석을 더 차지할 수도 있다, 이런 의지력을 비췄습니다. 어제가 저희 보도해드렸지만 펠로시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12개 도시를 돌아다녀 봤는데 거기에 있는 후보들이 이게 아주 훌륭하다. 본인들이 반드시 이긴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이길 것 같다. 여론조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어떠냐, 이걸 보고 있는 건데 펠로시는. 근데 미치 매코넬은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실제로 객관적으로 놓고 이야기하면 공화당한테 너무나도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고 중간 선거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치솟는 인플레이션, 조 바이든의 지지율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들, 결국에는 공화당한테 다 유리한 겁니다. 중간 선거의 역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처음 취임을 하고 2년 뒤에 치러지는 중간 선거에서는 항상 야당이 승리했다라는 이야기. 항상 야당이 승리했다.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아니라. 이게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는 분명히 공화당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이야기해도 의지를 좀 더 내서 여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당에서 도와주면은 넘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력을 좀 발휘해 주길 저희는 보고 싶은 건데, 그게 민주당에서는 지금 보이는데 공화당에서는 지금 안 보이고 있다. 뭐 이런 거. 안타깝습니다. 바이든의 지지율은 지금 뭐 바닥을 기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당원들은 무조건 바이든 지지 쪽에 더 많이 나오고 공화당원들은 지지 안 한다 쪽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이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바로미터로 보는 게 무소속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발표됐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뭐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어딘가요? 이게 팍스뉴스에서 여론조사 한 것 아니군요. 시빅스에서 조사한 거군요. 시빅스 왼쪽에 있는 게. 시빅스에서 조사한 거 보면 최근에 바이든 지지한다가 32%, 그나마 좀 올라온 게 그 정도고요. 지금 지지하지 않는다가 57%인데 그나마 떨어진 게 그 정도입니다. 지금 이제 이 차이가 지금 좁혀지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좌파 언론도 그렇고 약간 좌편향된 여론조사들도 그렇고 전부 다 바이든 인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지금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데, 시빅스가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지지율이 32%.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폴리티코 모닝 컨설트에서 조사한 건데요. 폴리티코가
폴리티코도 좌편향 언론인데 이곳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바이든의 지지율, 승인율이 35%. 이게 이제 무소속 유권자들 두고 얘기해 드린 겁니다. 무소속 유권자들의 35%가 바이든이 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승인하지 못한다 바이든, 이게 59%. 그러니까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승인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저 위쪽에 있는 거는 YouGov하고 이코노미스트에서 조사한 건데, 이것도 사실 좌편향된 여론조사의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보시면은 무소속인 사람들 같은 경우 유권자들의 28%만 바이든 지지한다로 나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59%. 그리고요, 이 아래쪽에 이 내용은 팍스뉴스입니다. 팍스뉴스에서 여론조사한 거는 바이든 지지한다 30%, 지지하지 않는다는 69%. 지지하지 않는다가 제일 높게 나왔는데,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결론적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여론조사를 이 네 가지를 합쳐서 평균을 내보면은 바이든 지지한다가 31%가 되고요, 지지하지 않는다가 61%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지지율은 땅에 떨어져 있고, 인플레이션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행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슈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화당한테 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에서는 지금 의지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말 답답해 죽겠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지들끼리 서로 내로남불하면서 헛소리하고 있다. 상원이 잘 될 거야, 낸시는 하원이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아십니까? 순전히 돈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원이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민주당 상원의원한테 더 돈을 줄 테니까, 기부를 해줄 테니까 상원이 될 거야, 상원을 살려야 돼, 하원이 죽더라도 상원을 살려야 돼, 그래야 뭐 공화당이 아무리 뭐 난리를 치고 싶어도 다 막을 수 있어. 이게 지금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요. 하원이 살아야 돼. 계속 우리가 해야 돼. 뭐든지 하원이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서 무조건 발단은 하원이야. 탄핵도 하원이 시작하는 거야. 하원이 해야 돼. 하원이 살아야 돼. 우리 근데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야 기부자들이 돈을 주니까. 돈 때문이죠. 설사 지더라도 일단 기부금은 바꿔보자, 뭐 이런 전략.